삼나무숲 훼손 논란에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 3월 재개된 구자읍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멸종위기종 서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사가 다시 전면 중단됐습니다. 농어촌 민박이 다른 숙박업에 비해 세금 혜택이 많고 영업 요건이 느슨해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멸종위기종 보호책을 마련하라는 환경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건데요. 제주도는 정밀 조사 뒤에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삼나무숲 사이에 포크레인 등 공사 장비가 멈춰서 있습니다. 장비 옆으로는 얼마 전 베어낸 것으로 보이는 아름드리 삼나무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3월 재개된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삼나무숲 훼손 논란에도 결국 공사가 재개됐지만 2달 만에 다시 중단된 겁니다. 주변 지역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와 황조롱이가 서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황조롱이가 사냥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식 가능성도 있고 역시나 보호해야 하는 종이기 때문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주도의 전문가를 통한 현장조사와 환경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2015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환경청 요청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조사반을 꾸린 뒤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정 보호 동식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호 또는 이동 조치 등 적정한 환경 보전 대책을 마련해서 비자림로 시민 모임은 조사단 구성을 도의회와 협의해 진행하고 멸종위기종이 확인되면 공사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는 물론 앞으로의 계획이 정해지고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방침도 나올 예정이어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발굴을 위한 서귀포 C지역 도민공청회가 다음 달 4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국토연구원 이범현 박사가 제주도가 제시한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도민 질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진과 국토부 관계자 등도 함께 참석합니다. 앞서 지난 23일 제주 C지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찬반 단체들이 충돌하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농어업 가구의 소득 향상을 위해 농어촌 민박 제도가 운영돼 왔는데요. 다른 숙박업에 비해 세금 혜택이 크고 규제도 덜하다 보니 불법 농어촌 민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 중인 숙박시설입니다. 주택 9채가 숙박 단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해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농어촌 민박은 여러 집을 임대해 숙박시설로 운영해오다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는 농어촌 민박을 연 면적 2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에서 개인이 남는 방을 임대해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호텔 숙박업계에서 너무 이런 불법이 많다 보니 너무 만연하고 행정기관에 이걸 문제제기해도 현재로서는 손을 댈 수 없으므로 농어촌 민박의 경우 다른 숙박업에 비해 영업 요건이 복잡하지 않고 연간 3천만 원까지 면세 혜택도 있다 보니 이 같은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법이나 식품위생법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불법 영업시설의 경우 소비자들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행정시가 불법 영업으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농어촌 민박만 51곳. 솔직히 관리하는 게 우리가 뭐 일부 저희들 이게 읍면에서 관리하는데 읍면 한 개 직원이 뭐 구자 같은 경우는 한 500개소 이상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 지역 농어촌 민박은 2013년 1,400여 곳에서 6년 만에 4,000곳 가까이 3배 증가했습니다.
농어촌의 소득 보전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농어촌 민박. 농어촌 민박의 본래 취지는 살리고 커지는 숙박업 시장도 포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다 행방불명된 행불 수용인에 대한 재심이 청구됩니다. 제주 4.3 희생자 행방불명인 유족회는 유족 10명이 다음 달 3일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우선 10명에 대한 재심 청구 결과를 지켜본 뒤 나머지 1,500여 명에 대해서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법원은 생존 수용인 18명에 대해 재심을 통해 지난 1월 무죄 취지인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 지역 버스 준공영제 운영관리 규정을 담은 조례가 제정됩니다. 제주도는 버스업계에 투입되는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버스 준공영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전문기관의 회계감사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인데 제주도가 버스 회사에 연간 1,000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소하고 살짝 쌉쌀한 여운도 남기면서 입맛을 돋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밀입니다. 이번 주말 우리나라 메밀 생산량 1위인 제주에서 메밀 축제가 진행됩니다. 메밀 국수는 물론이고요. 빙떡과 쿠키, 베개와 인형까지 모두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공연까지 함께한다고 하니까요. 오감만족 메밀 축제로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날씨는 어떨까요? 낮 기온은 24도에 머물겠고요.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모레는 남동부와 산지에 오전 한때 약한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북부 18도, 서부와 남부 17도, 동부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북부 24도, 서부와 남부, 동부 23도에 머물겠고 종일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포럼이 오늘 폐막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인 오늘은 베트남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냉각기로 접어든 남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북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4.3이 낳은 제1제주인 등을 다루는 세션들이 진행됐습니다. 제주 포럼은 오늘 저녁 평화 콘서트를 끝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보목 자리돔 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서귀포시 보목동 포구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자리돔 풍어 기원제, 전통 자리돔 잡기 시연과 자리돔 맨손 잡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자리돔을 이용한 음식을 맛보고 살 수 있는 코너도 운영됩니다. 서귀포드 문화축제도 다음 달 2일까지 서귀포시 예래생태 체험관 일대에서 열려 제주 신화를 주제로 한 한지 등이 예래생태공원 일대를 수놓게 됩니다.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은 오늘 도청 앞에서 자유발언으로 진행하는 공항 말고 광장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제2공항 예정지인 수산리 주민 등 20여 명이 발언자로 나서 원희룡 지사가 개발을 둘러싼 갈등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에서 관광객 등 20명을 태우고 입항하던 9톤짜리 낚싯배가 선착장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배 타고 있던 53살 양모 씨 등 관광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부산공항으로 가려던 에어부산 항공편에 한 승객이 잘못 탑승해 항공기가 1시간 반 동안 출발이 지연되는 등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 제주공항에서 승객 190여 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가려던 에어부산 항공편이
승객 한 명을 잘못 태운 사실을 확인하고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왔습니다. 에어부산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승객은 동명이인으로 확인됐고 당시 탑승 시스템도 오류를 겪어 본선을 빚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광복 이후 회수하지 못한 일본인 소유 땅이 제주에서만 70필지가 넘습니다.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로 추정되는 국내 귀속 대상 토지가 15,000필지로 이 가운데 77필지 6,400제곱미터가 제주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증빙자료를 토대로 창씨 개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대상을 선별해 국유화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특보 3명을 충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지사 밑에 보좌기관으로 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 정무특보를 두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주도는 3급 정원의 20%까지 정책 보좌기구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지사 직속으로 소통혁신 정책관과 비서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